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0일 오후 7시 49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북한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 탄압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만 없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사라져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없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달에 퇴임하는 아주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6살이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고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인도계 미국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잘된 인사로 칩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가 물러나면은 2020년이나 2024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논리 정연한 연설, 무엇보다도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엄정한 태도,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공적은 대북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를 세 차례나 이끌어낸 점입니다. 그래하여 기본 구도를 김정은 정권 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대 유엔, 즉 김정은 정권 대 유엔이 대표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구도로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여러 나라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하면서 코로나로 몰렸고, 그 코로나로 몰린 김정은이가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게 문재인 정권 쪽이었고,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지금 대북 제재망이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도 헤일리 대사가 주재해서 만들어 놓은 포위망이 워낙 강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헤일리 대사 그리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 찾아가가지고 EU 국가를 찾아가가지고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란 평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한국의 은인인데 한국의 언론에서 전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김정은은 미화하고 헤일리 대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헤일리 대사가 물러나는 걸 저음해가지고 미국의 애틀란틱이라는 잡지, 아주 전통 있는 잡지입니다. 잡지하고 아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읽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뒷짐지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회방 놓고 있는데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끈질기게 유엔의 마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북 제재에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게 중국과 러시아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이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안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작년에 통과가 되었느냐. 상당히 기적입니다, 이게. 이 아틀란틱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을 설득을 해야 돼요. 러시아, 중국은 한때 북한의 군사 동맹국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헤일리 대사는 협상 전략을 세우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제일 문제인데 중국의 입장이 뭐냐? 중국은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 그렇게 하면은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난민들이 만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것이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요사이는 조금 바꿔졌습니다만 중국과 북한 정권 사이가 아주 사이가 나빴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착안해가지고 중국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하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말릴 수가 없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한참 가만두지 않겠다. 뭐 리틀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군사적 보복 조치를 강구하는 것처럼 강경 발언을 쏟아내니까 헤일리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군사적 공격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중국도 전쟁을 싫어하고 미국도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려면은 대북 제재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 대북 제재의 핵심은 중국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대북 제재 협력이 아직도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중국이 산값에 공급하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줄여라. 지금 상당히 기름을 완전히 끊지는 않고 연간 수십만 톤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줄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구나 우방국 사이에서 기름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마 미워 죽을 지경일 겁니다. 아니 동맹국인데 어떻게 기름을 끊느냐. 기름은 전략물질 아닙니까? 2차 태평양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기름 공급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결정을 중국이 하도록 헤일리 대사가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러시아에 중국 노동자가 많이 와 있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벌목공들이 한때 많았습니다만은 사실 탈북자라는 이 말은 러시아로 와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하면서 탈북자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탈북 벌목공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 노동자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그 사람들 벌어서 보내는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핵개발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러시아를 압박하게 됐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아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해서 우리는 뒤에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끌어들이느냐? 우리는 협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헤일리 대사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다른 나라 다 협조하고 중국까지도 협조했는데 러시아는 그러면은 김정은 편에 서겠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은 편에 서겠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때 러시아도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편에 서겠느냐 하는 말이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큰 욕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정은과 5천만 한국 사람들이 대결하는 구도 안에서 김정은 편에 서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김정은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 상공에 지금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공군력이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우리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건데 이걸 받아버렸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그리고 김정은과 세계가 대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걸 불사하고 김정은 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역시 대국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이 외교를 해본 나라니까 헤일리 대사가 당신 그러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 편에 서겠느냐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재는 작년에 있었던 세 번째 제재에서는 북한에 공급하는 정유까지 차단하는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러시아가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제재로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가 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더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미치광이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가 아니 중국이 이미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러시아도 협조를 해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군사적 방도를 강구할지 모른다. 그래도 좋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러시아도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전례 없는 대북 경제 제재망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작년에 북한을 칠 자세가 되어 있었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 정도로 간 건 아니다. 다만 북한이 ICBM 발사 시험을 하면서 그것을 미국 쪽을 향해서 쏘았다면은, 그러니까 미국 연안에 떨어진다든지 했더라면은 그때는 트럼프가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니키 헤일리, 인도계 이 미국인 46살의 미국 여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마쿠에서 끈질긴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 돈 주고 한 거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대표를 매수해서 한 거 아니고 논리로서 한 거죠. 논리로서.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막말도 헤일리 대사처럼 이성적인 외교관이 잘 활용하면은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은인 니키 헤일리 대사가 앞으로 미국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